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약간 갭을 띄우면서 일단 출발한 증시가 장중 특히 오전 한때 조금 흔들리는 시간도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하락을 일부 회복하면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상승하는 과정 속에 뭐 하락도 존재하겠으나 큰 틀에서는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고 코스닥도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즉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로 했던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는 속에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것은 곧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에 이 국내 증시가 흔들렸던 거는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누구나 다 알죠.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경제 성장률 악화되면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대두가 되고 이 재정적 정책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 악재가 아니라 저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전에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호재에 둔감했던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움직였던 시장이고요. 현재의 시장의 판도는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시장입니다. 왜 악재에 둔감을 하냐? 지금의 악재는 여러분 반복되는 악재라고들 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반복되는 재료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악재성 재료가 반감이 됐다. 네, 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고요.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간 섹터는 오히려 조금 상승폭이 둔화는 되겠지만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나 테마에 대한 이해만 든다면은 좋은 시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해외 증시 먼저 조금 보면서 좀 넘어가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작이 다소 좀 밀리다 보니까 특히 강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밖에 대형주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환율이 좀 올랐었고요. 장중 한때 증시가 좀 움직였던 부분은 뭐 원자재 먼저 좀 보면은 WTI 올라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국제 이 천연가스는 이 러시아 이슈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뭐 장중 한때 특히 오후장에 지수가 좀 밀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감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갑자기 또 다시 좀 올라갔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좀 밀린 거지 채권 금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원자재 가격들 보면은 이 상품군들은 여전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원자재 섹터 네, 또 하락했을 때 이 상승률이 좋은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지속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 아연 관련주를 소개를 시켜 드렸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야기 코멘트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장 초반 잠시 흔들린 증시가 중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조금 흔들렸다가 올라갔는데 오늘 경제지표는 성장률이 원래 시장 예상은 5.1%였는데 성장률이 4.9%로 발표되면서 이번에도 또 성장률이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또 하나 더 네, 산업 생산률이죠. 이게 4% 정도 예상을 했는데 3.1%로 둔화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전력난의 부분에서 다음 달까지도 지표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력난이 해소가 되면 글로벌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해운 그리고 내륙 운송 물류에 대한 해결에 대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 중국의 정책적 이슈가 부각이 되고 그 다음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긍정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이고요.
양 시장 대형주는 좀 안 좋았어요.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그닥 좋지 않았으나 코스닥의 경우 시총 상위 종목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버텨주면서 일단 시장을 좀 견조하게 잡아준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시총 상위 2차전지는 좀 강했는데 그 밖의 종목군들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주말 사이 이슈가 나왔던 마이네임, 넷플릭스 마이네임이 미 드라마 부분 6위를 달성을 하면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론칭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 일단 스튜디오 센터, NH 벅스가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달에 이제 정식 론칭을 하죠. 이거 관련해서 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고 에이스토리 지리산이라는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오늘 이쪽은 안 봤고요. IHQ를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IHQ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면 일부 저는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좀 챙기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들고 가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좀 보여집니다. 내일 한 차례 좀 밀리더라도 일단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KT 알파, 기존에는 LG U 플러스 향해서 이 LG 헬로우 비전이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KT가 포함이 되면서 KT 알파가 좀 올라가는 거고요. 지분을 투자한 거, 디즈니 플러스 자회사에서 지분 투자를 해준 드라마 제작사는 IHQ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저는 모멘텀이 연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드라마 제작사 중에 뉴라는 종목 괜찮죠? A스토리 다음주 월요일날 방영되는 지리산 모멘텀으로 올랐고, 태평양 물산 또한 관련해서 추이, 그 다음에 드라마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는데요. 뭐 SM 라이프라든지 뭐 키이스트, 뭐 장중에 초록뱀 뭐 등등, 그리고 덱스터까지 등등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디즈니 플러스 향으로는 저는 뭐 뉴 그리고 IHQ 정도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를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성장 섹터는 메타버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더 큰 이슈가 있는 종목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섹터가 강하게 가면서 뭐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전고체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전기차에 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오늘 강하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기존에 처음 파동은 할 것이다, 개발을 할 것이다, 테슬라에 납품이 될 것이다 등등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종목을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이런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거를 뭐 최우선 종목으로 좀 보고, 사실 이 구간에서 추천을 먼저 했었는데 너무 좀 흔들어 가지고 중간에 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빨리 올라서 그냥 삭다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제부터 스타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2차전지 안에서 전력반도체 주도주의 탄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의 선진국에서 딱 2개 회사만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을 국내 기업이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뭐 현대차, 테슬라, 리비안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자동차의 이 대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집중적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오늘 K랑 한국전자, KCC과 한국전자 홀딩스가 같이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FT 시장, 가상화폐 전부 다 이 디지털 화폐 쪽이죠. 최근에 위메이드가 NFT 시장으로 인해서 굉장한 성공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필두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빌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같은 NFT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의 지분 투자와 함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밀리는 구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밀리는 구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NFT 시장 관련해서 게임빌, 그리고 오늘 서울 옥션, 그린품에서는 서울 옥션이 신고가를 쳤고요. 이렇게 세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안 관련주 사실 저는 조금 눌림을 깊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코다코라는 종목, 코다코라는 종목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 박스권 돌파 이후 눌림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사실 주말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제가 매수가를 수정을 하는 바람에 오늘 좀 공략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죠.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와서 이 종목도 지속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유에이텍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리비안 관련주 순환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저는 우신 시스템 보고 있고요. 우신 시스템이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원화산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다코라는 종목은 연말에 이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오늘은 우신 시스템 눌림만 하나 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시켰습니다. 전고체 섹터 TSI가 그나마 참 좋았었죠. 참 좋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오늘 아마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CIS의 이 전환권 청구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전고체 섹터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TSI는 조금 눌림을 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이 이후에 반등 없이 밀렸기 때문에 한 15,000원 아래권에서는 눌림 종목으로 좀 공략을 계획해 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자,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오늘 또 장중에 거의 10%대 올랐고, 맥스트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맥스트 밀렸을 때 구간에서 잘 모아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덱스터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덱스터는 지옥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는 항상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원전주들이 사실은 크게 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일진파워가 좀 움직이다가 일단 상한가 구간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약간 대장주가 좀 바뀌는 장중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더라도 상한가 위주의 종목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진파워, 차라리 눌림을 할 거면 일진파워가 눌리는 걸 기다리고, 혹은 에너토크가 지금 이 박스권에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N자로 올라가는지, 일단은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추가적인 시세를 내는 게 원래는 더 합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DPC 최근 강한 거래량 이후 시간 외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DPC는 한번 보겠습니다. DPC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갔으면 매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쏟아진다면은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무조건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평단가가, 개인적으로는 DPC의 평단가가 16,100원 조금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그냥 이 자리죠. 이 시가 언저리에서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그냥 수수료 정도, 네, 수수료 뭐 본전 구간에서 그냥 매도했고, 종가 무렵에 조금 사서 일단은 마감을 해 봤습니다. 뭐 추가로 밀린다면 뭐 이런 구간까지는 내다보고 보면서 뭐 기술적 반등에 나오는 전략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리 좋은 이슈, 테마, 뭐 뉴스라고 할지언정, 이 주체가 240억을 미리 산 주체가 재료를 알고 사서 계획적으로 던지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프게 시장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아연 관련주, 한일화학 아연 관련주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장중 한때 거의 23%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저도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돌파할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한 4%, 5%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좀 나왔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이 시가 자체가 이 위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갔죠. 여기서 돌릴 때 좀 잡았고요. 일본 기준에서 이런 자리가 직전 고점에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고 좀 말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연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혹은 추가로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구간까지 밀렸을 때 한번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네, 일단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디즈니 플러스 이것도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별로 추가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지리산도 일정 맞춰서 매도하시면 저는 될 것 같네요. 자, 여전히 네,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시장에 새로 추가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 2025년 탄소 감축 투기한 확정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카페에 공유를 드렸는데 뭐 시간에 이미 다 올라가 버려서 저도 뭐 시간 내에서 뭐 종목을 따라잡고 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원전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전주도 움직일 수 있고 관련 종목군들 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 체크해 놓으시고, 시간 외에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아마 상한가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일단 시간의 종목군도 하나하나 봐보죠. KC코트렐 좀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4시 30분 한솔홈데코가 4시 20분 상한가, 그리고 그린케미칼 4시 12분. 그러면은 순서는 그린케미칼이 갭이 가장 많이 뜰 것이고, 한솔홈데코 끌 것이고 뭐 등등 할 텐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그린케미칼이 2,400억, 한솔홈데코가 1,400억, KC코트렐이 1,200억. 시총으로 보면은 KC코트렐이 가장 많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런 거 보고 따라 사기보다도 오늘 올라가면 이제 종목군들, 물려있는 종목군들일 테니까 매도에 신경을 쓰셔야 저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슈예요. 좋은 이슈고 좋은 재료인데 시간 외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종목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탄소배출권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왔다 정도로만 보면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은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